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여정입니다. 오늘 7월 13일 적중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1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비슷한 문장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항상 의문문이 있는지 확인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문문이 있다면 그거의 답을 빨리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관련 단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비교적 빨리 답을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의문문부터 보는데 의문문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A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上午 오전에 我突然 제가 갑자기 觉得不舒服 몸이 좀 안 좋은 걸 느꼈대요. 그 다음 是一位阿姨 한 분의 아주머니가 送我去医院的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밑으로 쭉 봐서 41번부터 45번까지 보면서 이걸 전부 다 읽는 게 아니라 단어만 쪽쪽쪽쪽 보면서 비슷한 관련 단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我叫王月 나는 샤왕이라고 불려요 라는 표현,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42번 한번 볼까요? 我想去谢谢他 谢谢 감사하다 고맙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요거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녀에게 감사하다. 병원에 데려다 줬으니까. 밑에 한번 볼게요. 我想去谢谢他 나는 그녀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但是 그러나 忘记 잊어버렸습니다. 问他的姓名了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는 걸 내가 잊었어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랑 관련 있는 표현 맞겠죠. 병원에 데려다 줘서 그래서 감사하고 싶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A가 되겠고요. B 한번 볼게요. 这主要是 이것은 주로 因为뭐 때문이래요? 那儿的学习环境 공부 환경이 比较好 비교적 좋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공부 환경과 관련 있는 표현이 쭉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 같은 요 문장은 또 아닐 거고. 43번 쭉 대충 보니까 도서관 보이네요. 이거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공부 많이 하죠. 한번 볼게요. 很多人选择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대요. 뭘 선택해요? 去图书馆看书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걸 선택합니다. 이게 이유가 공부 환경이 좋기 때문이겠죠. 해서 답은 43번의 B가 될 거고요. C 한번 볼게요. 今天第一次见面 오늘은 처음으로 만났대요. 每个人都介绍一下自己吧 모든 사람들, 가까이 사람들마다 다 스스로를 소개를 좀 해봅시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아까 전에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소개하는 글 여기 있었죠. 한번 볼게요. 我先来吧 제가 먼저 할게요. 我叫小王 저는 샤왕이라고 불립니다. 爱好 취미는요. 뭐래요? 踢足球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很高兴认识大家 여러분을 알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해서 답은 자기소개하는 41번의 답은 C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D를 한번 볼게요. 你们就别担心了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뭔가 걱정될 만한 거리랑 관련 있는 단어를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孩子 아이가 已经18岁了 이미 18살이나 됐어요. 知道怎么照顾自己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를 돌봐야 할지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충분히 관련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니까 항상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게 되겠죠. 해서 답은 44번의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我的一个邻居 나의 한 명의 이웃이 星期日 일요일날 也想和我们 우리들과 一起去公园 공원에 가서 뭐 하고 싶어 한대요? 骑车 여기서 지라는 동사를 썼다는 건 뒤에 나오는 차가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겠죠. 자전거를 타고 싶대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한번 45번 답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好啊, 좋지. 人越多越有意思.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문이죠. 위에 A, 위에 B, A 하면 할수록 B하다 라는 표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고 좋지 뭐 오라 그래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45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해 2부분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는 단어의 품사도 아셔야 되고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고 계셔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실 수가 있겠죠. A부터 한번 볼게요. 빵망은 이합동사로 도움을 주다, 돕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합동사의 특징은 뭐예요? 뒤에 목적어 올 수 없다는 거. 뒤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B 한번 볼게요. 选择는 선택
이라는 동사도 되고 선택하다도 되고 선택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놔줄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거고요. 시는 이치에는 시간 명사예요. 시간 명사 어디 들어와요? 주어, 앞뒤 다 나올 수 있죠. 앞뒤에 다 주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내가 이전에 내가 다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D는 주어는 상급에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듣기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세트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 뒤에는요. 편의상 A라고 표현할게요. A를 제외하고도 그 다음 예 혹은 하이라는 표현이 자주 세트로 붙고요. 또 하나 또 혹은 부정 뿌나 메이 같은 것들이 붙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괄호 뒷부분을 살짝 보면서 이런 세트 있나 확인만 해주신다면 금방 답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해서 除了 A 也还 혹은 除了 A 都不没 해서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 이는 만이 얘는 형용사로 아주 만족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에는 이번 문제 출제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요거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형태 꼭 외워주세요. 또 이 A 很满意 A에 아주 만족하다. 상급 독해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문입니다. 해서 외워주시고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他们的中文 그들의 중국어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리리 뭔가 사람 이름 같죠? 不会说 못하는 것을 그 다음 뒤에 한번 볼게요. 其他人 기타 사람들은 여기 또 세트 하나 보이네요. 또 说得很好 모두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또랑 세트인 거 뭐였어요? 우리 요거랑 세트였죠. 除了 A 또 B 이런 형식으로 외워주신다면 바로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해석도 마무리를 살짝 해보세요. 他们的中文 그들의 중국어는 除了 릴리를 제외하고 릴리가 여기까지 릴리가 말을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사람들은 다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라는 표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답은 D가 될 거고요. 52번 한번 볼게요. 시에 고맙대요. 뭐가 고마운 거예요? 你来等我病好了 내가 병이 좋아질 때까지 있다가 我请你吃饭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나오죠. 요거를 누구라고 기억하시고요. 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请누구 吃饭 중국인이랑 만났을 때도 굉장히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请你吃饭 하면 너한테 한턱 쏠게 라는 표현이 되겠죠. 해서 네가 와서 뭐 해준 것을 감사하다. 목적어 성분 나왔어요. 뒤에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죠. 뒤에 또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뒤에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거. 얘는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을 거고 얘는 아까 했고 이치에는 주어 앞뒤에 나와야만 했었고 형용사 뒤에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요거가 될 텐데 의미상 맞는 게 뭐예요? 네가 와서 도움 준 것에 감사한다. 네가 와서 만족해 준 거에 감사한다. 이상하죠? 당연히 답은 A가 되겠죠.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해요. 그 다음 53번 한번 볼게요. 我 라는 주어 나왔고요. 学过画画 나는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그러나 水平不太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제 요것도 제외됐고 요것도 제외됐고 셋 중에서 맞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주어랑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죠? 우리 아까 전에 시간 명사도 있었고 그리고 뭐 동사 혹은 부사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거기서 지금 남은 것 중에서 동사 있고요. 그 다음 시간 명사 요거 아까 전에 시간 명사로 했죠. 형용사는 안 되고 이 둘 중에 맞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내가 선택하다 学过画画는 이상하죠. 그림 그리는 걸 배운 적이 있는 걸 선택하다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답은 나 이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명사는 주 앞뒤에 올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바로 캐치를 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한번 볼게요. 他刚才回答的还不错 그가 방금 대답하는 정도가 꽤 괜찮게 했어. 그 다음 我很 정도 부사가 나왔어요. 정도 부사 뒤에는 형용사 많이 따라오는 편이죠. 그래서 두 개 남은 것 중에서 我很满意 나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55번 볼게요. 坐车还是骑车 차를 타고 갈까? 자전거를 타고 갈까?
선택 의문문 표현이 나왔고요. 我不知道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应该怎么才好 이게 전부 다 목적어겠죠. 이거 하는 거를 모르겠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마땅히 怎么 이런 것도 하나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怎么 뒤에 동작 많이 보죠. 어떻게 갑니까? 뭐라고 질문해요? 怎么走?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동사 들어가는 자리 选择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마땅히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비로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의 답은 B가 되겠죠. 그 다음 독해 3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문장이 좀 길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질문 먼저 읽어주시고 내가 어떤 걸 포인트로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질문이 보니까 他丈夫 그녀의 남편은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我和丈夫 나와 남편은 很少一起看电视 같이 TV를 보는 게 아주 적어요. 아주 가끔 봅니다. 그 다음 我喜欢看 나는 뭘 보는 걸 좋아한대요? 一些文化节目 문화 프로그램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他觉得 내 남편 생각에는요 那些节目没什么意思 그러한 프로그램은 별로 재미가 없다고 느낀대요. 他只 그는 오직 또 이体育 스포츠에만 感兴趣 흥미를 느낍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한번 볼게요. 很有名 아주 유명하다 라는 말 전혀 없었고요. 经常上网 자주 인터넷을 한다 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았고요. 뒤에 거 喜欢体育 스포츠를 좋아한다 해서 답은 C가 맞겠죠. 이 부분에 답 포인트가 있었죠. 그 다음 한 문제 더 볼게요. 질문 먼저. 这段话 이 단락의 말이 主要想告诉我们 우리에게 주로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주제를 묻는 표현이 나왔어요. 결국엔 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有人认为 어떠한 사람들은 여긴대요.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迟到是件小事 지각은요 하나의 작은 일이라고 여긴대요. 晚到几分钟 몇 분 좀 늦게 도착을 하는 것은 没什么影响 어떠한 영향도 없을 거라고 여긴대요. 其实 사실은요 迟到是个很不好的习惯 지각은 무엇이래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고 뒤에 보시면은 如果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만약에 总是迟到 항상 지각을 한다면 别人会认为 다른 사람이 여기게 된대요. 뭐라고? 你是一个不认真的人 당신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 다음 慢慢的 천천히 也就不再相信你了.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지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나오네요. 不要迟到 지각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 이게 주제겠죠. 뒤에 거 볼게요. 要多关心别人 다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았고요. 시 볼게요. 遇到问题 문제를 맞닥뜨리면 别着急 뭐 하지 말래요? 조급해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것도 관련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답은 A가 되겠고요. 이제 쓰기 1부분 한번 볼게요. 쓰기 1부분에는 항상 나오는 유형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단어만 아신다면 뜻을 갖다가 이렇게 조립해서 답을 쉽게 찾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3급을 떠나서 4급, 5급 계속 똑같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국 식으로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는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형용사 수러문 먼저 좀 다뤄볼게요. 우리가 수러라고 하면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죠. 그 중에서 형용사를 수러로 가지는 문장을 갖다 형용사 서술어 수러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아이는요. 뒤에 목적어 올 수 없다는 거. 이게 1번이에요. 형용사 서술어는 뒤에 목적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1번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 형용사 서술어 앞에서 꾸며주는 거 요거 순서대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요게 2번 포인트예요.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가 앞쪽에서 형용사 서술어 꾸며준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형용사 서술어 나오는 문제는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한번 쭉 볼게요. 형용사 먼저 찾아서 신鲜, 상급 형용사로 신선하다 라는 표현이죠. 얘를 중심으로 이제 앞을 갖다가 정리를 할 거예요.
뜻이에요. 우선 형용사가 나온다는 건 뒤에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걸 뜻하죠. 얘가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부타오는 명사로 포도고, 칸샹치 부타에는 정도 부사죠. 별로 뭐 많다. 보기에 별로 뭐 많다. 정도부사 뒤에는 보통 형용사 많이 나오죠. 그럼 얘랑 묶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부사 나온 다음에 형용사 서술로 나오죠. 그 다음 니마이 떠 뒤에도 보통은 명사가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러면 명사 하나 남은 거 뭐예요? 얘랑 묶을 수 있겠네. 답 나왔네요. 네가 산 포도는 니마이 더葡萄 看上去 보기에 不太新鲜 별로 신선해 보이지가 않네? 라는 표현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수람을 한번 볼 건데요. 동사를 서술어로 가지는 문장을 갖다가 동사수러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대부분은 나오는 편이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괄호를 묶어놨어요. 목적어가 나올 때도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형용사랑 마찬가지로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가 앞쪽에서 동사 서술어를 꾸며준다는 거. 요까지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것도 동사 먼저 찾아서 중심을 잡아볼게요. 了解, 자세하게 이해하다, 알다 라는 뜻의 동사죠.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这个地方, 이 장소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不太는 부사로 별로 뭐 많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 我对, 对는 전치사죠. 전치사로 뭐뭐에 대해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전치사는 단독으로 절대로 못 나옵니다. 뒤에 명사랑 묶여서 항상 구를 이뤄줘야 되죠. 해서 여기 명사랑 뭔가 묶여야 되는데 지금 명사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요거랑 묶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부사, 그 다음 동사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我, 나는 对这个地方, 이 장소에 대해 不太了解, 별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받자문도 정말 단골로 많이 나오죠. 이거는 5급까지 계속해서 쭈루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순서를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해석부터 할게요. 반은 항상 을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못 나옵니다. 항상 구를 이뤄야만 하죠. 해서 주어 나온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 동사서술로 기타 성분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예제를 하나 들어서 예제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我把菜单 내가 메뉴판을 放 두었는데 어디에 두었대요? 在桌子上了.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예제 쫙 외우시고 이 구조를 머릿속에 꼭 넣으신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마가 나왔으니까 이 구조 뒤에 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엔 동사 나온다는 거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송은 동사로 선물로 주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뒤에 기타 성분을 나타내는 게 누구누구에게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누구, 사람 종류가 뒤에 붙어서 기타 성분이 돼야 될 거예요. 한번 사람 쭉 찾아볼까요? 사람 어디 갔어요? 我 여기 있네요. 我를 갖다 우선 여기다 미리 묶으시고 送给我 나에게 주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동사 기타 성분 이 부분 이미 채워졌고요. 이제 바 뒤에 붙는 걸 이제 골라야 돼요. 무엇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뭔가 물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手表 여기 있네요. 손목시계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把手表 손목시계를 나에게 주다 라는 표현. 이미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이미 묶였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他决定 그는 결정을 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어떻게 되네요?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고 제일 앞으로 튕겨져 나오면 되겠죠. 그는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把手表 손목시계를 送给我 나에게 주기로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받자면 정말 중요하니까 이 순서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피동문도 정말 자주 나오죠. 요거 발음은 빼이라고 발음을 하고 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것도 요 구조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 언뜻 보기에 받자문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구조가. 이제 조금 다른 점을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A, B, 동사, 기타, 성분까지 나오는 거는 받자문이랑 거의 비슷한데 해석이 완전 다르죠. A가 B에 의해 동사를 당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도 예제 넣어서 외워주세요. 빙고 사과가 被他 그에 의해 吃了 먹힘을 당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 예제, 쉬운 예제 하나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베이자문을 틀리지 않으려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A가 항상 당한 거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것만 무조건 기억하세요. 사람이 나온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시고 무조건 동사 먼저 보고 동사가 뭔지 보고 당한 거를 무조건 A에 넣어주시면 베이자문은 틀릴 일이 없어요. 한번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베이를 중심으로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미엔바오 빵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다음 샤오꼬 강아지 나왔고요. 칠이라는 동사까지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베이 미엔바오가 당했겠죠. 우리 동사를 보면 먹힘을 당한 거는 강아지가 아니라 미엔바오 빵이 먹힘을 당했겠죠. 당한 거는 어디 들어간다? 무조건 A에 들어간다. 해서 미엔바오가 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빵이 베이 누구에 의해 당한 거예요? 샤오고 강아지에 의해 먹힘을 당했다라고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반즈리는 쟁반위라는 표현이고 떠는 보통 명사를 꾸며주는 말 넣을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쟁반 안의 무엇 해서 명사 이 아이랑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죠. 쟁반 안의 빵을 베이 샤오고 빵이 샤오고에 의해 먹혔다라는 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 샤오고 吃了 형태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베이자문 쓰실 때 꼭 중요하게 생각할 거 A에 항상 당한 거 나는 거. 당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항상 동사 먼저 찾아서 체크한다는 거. 요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동문도 정말 받자문이랑 비슷하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겸어문을 할 건데 겸어문이라는 거는 서술어가 굉장히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 랑은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한번 볼게요. 我让他 하면은 내가 그에게 시킨 거죠. 이 동작의 주체가 누구예요? 我가 되겠죠. 내가 시킨 거예요. 我让他 내가 그에게 시켰어요. 그 다음 뒤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学汉语 공부를 하다, 중국어 공부를 하다. 중국어 공부를 하는 건 누구예요? 그가 하는 거죠. 이렇게 끊어서 또 보면은 그가 공부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이렇게 해서 이 타라는 글자가 앞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뒤에서는 주어 역할을 한다. 겸하는 언어다 해서 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타를. 그래서 겸어가 있는 문장에서 겸어문 우리가 이렇게 호칭을 정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 동사 나와 있죠. 시키다라는 동사 나와 있고 또 다른 서술어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更年轻 젊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한번 나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短发는 짧은 머리카락이라는 표현이고 你看起来 너는 보기에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나열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열을 해야 돼요? 랑 시키다. 누구에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갖다 끝에 거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젊어 보이게 하는 건 머리카락이에요? 당신이에요? 짧은 머리카락이 당신을 젊어 보이게 만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S, 제일 앞에 나오는 S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短发 짧은 머리카락이 랑, 그 다음 앞문장에서의 목적어 뭐예요? 니, 당신으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看起来두 번째 서술어 更年轻 더 젊어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요거 다 보면서 한번 볼게요. 앞문장에서 短发让你 또한파가 당신에게 시켰어요. 짧은 머리카락이 당신에게 시켰어요. 그 다음 뒷문장으로 가서 당신이 보기에 더 젊어 보이죠. 이런 형태. 잘 기억을 하시고 겸어문 하실 때는 항상 동사, 형용사 이런 서술어들 먼저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알맞게 조립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이 부분을 볼 텐데 괄호 위에 병음이 써 있기는 한데요. 중국어는 병음이 정말 여러 가지죠. 비슷하게 생긴 글자도 정말 많고 발음도 비슷한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앞뒤를 보면서 얘가 어떤 뜻을 가지고 품사가 뭘지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下午的比赛 오후의 시합 你们班 너희 반은 第一名吗? 요거 한 글자죠. 1등이라는 표현.
第一名 해서 1등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병원 보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今天是晴天 오늘은 맑은 날씨래요. 不用带 휴대할 필요가 없대요. 무엇을? 위산 명사 성분 나와야겠죠. 우산을 휴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 글자. 그 다음 这 나왔고요. 뒤에 보니까 명사가 나왔네요. 这랑 명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양사 올 수 있죠. 양사. 这种花 이러한 종류의 꽃은요. 在我们这里 우리 이곳에서 不太常见 자주 흔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 양사인 요종이라는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번 볼게요. 我早上 내가 아침에 吃了 먹었대요. 무엇을? 半个面包 끄라는 양사가 나온 걸로 봐서 앞에는 숫자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수사 중에서 하나 나와야 되는데 반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절반. 반 개의 빵을 먹었습니다. 라는 표현에 요 글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还没到12点就饿了 12시조차 되지 않았는데 바로 배가 고파졌어요.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80번 볼게요. 请在照片旁边 부탁드립니다. 사진 방변에 写上 써주세요. 您的名字 당신의 이름을 성함을 써주세요. 해서 사진 방변 옆쪽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해서 명사 들어올 자리라는 거. 짜이 전치사랑 명사랑 묶여서 항상 구를 이루죠. 해서 옆쪽 방변 나와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기 이 부분은 푸실 때 꼭 주의하세요. 병어만 보고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번 앞뒤 문장 해석해 보시면서 알맞은 단어 떠올리시고 품사도 떠올리시면서 넣어주셔야 틀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적중특강 이제 상고를 마무리해봤는데요. 우리가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시험에 대한 유형이나 아니면 시험을 접근하는 방식,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은 항상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 요거 적중특강에 있었던 내용들 열심히 암기하셔서 이번에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